매년 2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충북을 창업 거점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또 집단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금품 갈취는 물론 자신들의 범행을 경찰에게 거짓 진술하라는 강요도 받았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지역 명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 휴게소마다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면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19 젓가락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젓가락 경연대회와 공예, 학술 심포지엄까지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이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벤처타운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2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펀드 규모도 3천억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의 창업과 관련된 기관은 모두 20여 개로 기관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너지를 못 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창업 조직을 새로 만든 충청북도는 기관별 협업을 통해 매년 유망 스타트업 200개를 발굴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조성될 1,500억 원의 충북 창업 펀드를 2021년까지 3천억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어제 우리 앞으로 충청북도가 창업의 로드맵을 그래서 발표를 한 부분인데 3천억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충북이 자금력까지 갖춘다면 창업 거점으로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초기 투자를 받아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기술력을 확보한 신생 기업들은 한결같이 창업 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충북혁신센터를 만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좀 극복하게 됐고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국내 신약 개발에 대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혁신 창업 생태계에서 북부권과 남부권이 소외되는 문제도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충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폭행과 금품 갈취, 거짓 진술 강요까지 도를 넘는 학교 폭력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 등 2명은 지난 7월부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집단 폭행은 물론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쳐오라는 등 금품 갈취까지 이어졌습니다. 12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3명이서 얼굴을 30대 정도 때리고 배를 2대 정도 때렸어요. 저랑 해가지고 20만 원이었었는데 10만 원 그냥 갖고라 해서 30만 원 받아갔어요. 자신들의 범행을 경찰에게 거짓 진술하라는 강요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걔네가 이제 정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한 거 걸리면은 그냥 소년원 간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해달라고.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한 사람 지목한 애가 그 범인이 아니라 기존의 2명이 범인이었던 거. 학교 측은 최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출석 정지 7일 처분을 내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학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지난 1994년 청주에서 발생한 처제 살인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994년 당시 사건 기록을 찾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당시 살인 사건 기록을 문서 창고에서 발견했으며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사건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이젠 골라가는 음식점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저마다 자신들만의 메뉴를 개발하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지역 농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국밥과 덮밥 메뉴의 주문이 줄을 잇습니다.
모두 영동의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활용해 개발한 메뉴입니다. 이 밖에도 영동 복숭아가 들어간 파이까지 유명 셰프와 연예인들이 직접 메뉴 개발에 참여했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가격은 5,6,000원 수준으로 다른 휴게소들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말도 못하게 나갔어요. 이번 명절에 너무 많이 나갔어. 진짜.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갔어요. 보훈대추를 활용한 영양솥밥은 이미 속리산 휴게소의 명물입니다. 지난해 도로공사와 보훈군이 협약을 맺은 뒤 개발한 메뉴로 1년 새 매출도 부쩍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대추의 수확철을 앞둔 이 시기에는 그 인기는 배가 됩니다. 대추가 향도 은은하고 보니까 먹기는 상당히 좋네요. 이런 면으로 또 밥으로 또 대추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이 밖에도 단양휴게소에는 마늘을 활용한 떡갈비, 오창휴게소에는 증평 인삼설렁탕이 대표 메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메뉴로 운전자들에겐 골라 먹는 재미를 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 농산물의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바로 어제죠.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어르신이 실종된 지 사흘 만에야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5분쯤 괴산군 사리면의 보광산 인근 계곡에서 79살의 치매 노인이 극적으로 발견된 것인데요. 다행히도 발견 당시에 맥박과 호흡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치매 노인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종될 경우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만 한 해 평균 무려 266명의 치매 노인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도내에서만 총 1,334명의 치매 노인이 실종된 것인데요.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와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이제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에게 발생하는 치료제도 없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충북 도내 치매 노인은 22,2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의 지문과 사진, 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경찰이 관리하는 지문사전 등록에는 도내 치매 환자의 단 10%만이 참여했습니다. 또 GPS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배회 감지기 이용률은 더 떨어지는데요.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80넉대가 보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전국에 설립된 치매 안심센터의 대부분이 기준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충북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는 모두 14곳으로 정원을 채운 곳은 증평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력난을 겪다 보니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도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특히 영동은 한 명당 무려 174명의 치매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내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 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공허한 빌공짜 공약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젓가락이죠.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젓가락을 주제로 한 축제가 청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젓가락 경연대회와 젓가락 공예, 학술 심포지엄까지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젓가락질 이벤트 참가자들이 깨와 쌀 등 작은 곡물을 옮겨 담습니다. 남녀노소 저마다 식탁 앞에서 매일 갈고 닦은 젓가락질 솜씨를 뽐냅니다. 이벤트 대회 우승자의 젓가락질은 달인급. 젓가락 두께보다 더 작은 곡물들을 1분 동안 20개 가까이 옮겼습니다. 신선했고요. 젓가락질 평소에 그냥 괜찮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 좋게도 1등을 했네요. 체험 부스에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젓가락을 직접 만들어보고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과 중국의 젓가락을 체험해보기도 합니다. 식사 도구를 넘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젓가락들과
동아시아 3국의 독특한 젓가락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흔한 젓가락, 왜 쇠젓가락 집에서 사용하다가 관심 없다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쁜 젓가락도 많아서 막 사고 싶은 쇼핑 충동을 느끼게 되고.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젓가락 페스티벌은 한중일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인 젓가락의 가치를 재발굴해 문화 콘텐츠화 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一つの目的を2人が同じ作業をするってことですね。これにすごく意味があります。 젓가락 페스티벌은 청주 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이번 주말까지 열리며 내일은 한중일 전통 공연과 외국인들의 젓가락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옛 연초 제조창이 청주공예 비엔날레 준비로 한창입니다. 작가들의 작품이 채워진 멋있는 전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오랜 세월 방치된 옛 연초 제조창 창고는 켜켜이 쌓인 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에겐 영감의 장소, 폐기물 더미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탈바꿈합니다. 60년대에 쓰던 작업모부터 각종 상자, 오래된 공사 자재까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남긴 폐기물은 낯선 공간으로 탈바꿈해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허름하고 보기 싫은 것 같지만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할까? 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건. 입체적인 공간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작품의 소재는 종입니다. 작가는 가벼우면서도 공간과의 조화가 탁월하고 입체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종이가 최고의 재료라 말합니다. 쓰레기부터 종이, 옷감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공예 작품으로 탄생하는 곳,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I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combination between all these sculptures and paintings and artworks, and also the space. It will be a fantastic dialogue between all these kind of artworks. 작가들의 작품이 속속 도착하면서 심오한 작품 세계를 관람객들의 눈높이로 안내할 도슨트 양성도 막바지입니다. 한 작가 한 작품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시민들한테도 이제 작품 감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번 비엔날레는 전 세계 23개국 200여 팀의 작품 1,500여 점이 찾아옵니다. 연초 제조창 일원과 청주 7곳의 전시 공간이 참여합니다. 금년에는 이제 다시 공예의 본질을 찾아서 가는, 그래서 공예의 재료적인 특성이나 물성적인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만날 막바지 담금질 속에 다음 달 8일 개막을 앞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 지역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NET가 청주공예 비엔날레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NET는 공예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제4회 괴산 유기농 페스티벌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유기농은 사랑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축하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주시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19년 시민 참여 예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올해 접수된 시민 제안 사업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우 카펫 설치 등 시민 제안 사업 16건을 심사했습니다. 2019년 충청북도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북대병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250여 명의 도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병과 정신건강, 자살 예방 등에 대한 강의와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